2016년 파나마의 한 로펌에서 문서 1,150만 건이 통째로 유출됐어요. 그 안에는 각국 정상들, 억만장자들,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게 그 유명한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이에요. 당시 데이터 저널리즘 역사상 가장 큰 유출 사건이라는 평가까지 나왔어요. 근데 왜 하필 파나마였을까요? 전 세계 부자들의 돈이 왜 이 작은 중미 국가로 몰려간 걸까요? 오늘 이유도감, 그 이유를 파헤쳐 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페이퍼 컴퍼니는 말 그대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예요.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고 실제로 뭘 만들거나 파는 사업도 없어요. 주소만 하나 등록돼 있고 계좌 하나만 딸랑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회사를 왜 만드냐면 진짜 소유주가 누군지 감추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전문가들은 이런 회사가 존재하는 나라나 지역을 통틀어 조세 회피처 또는 역외 금융 중심지라고 불러요. 전 세계에 이런 곳이 수십 곳 넘게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파나마는 특히 오랜 역사를 가진 곳이에요. 파나마는 지리적으로 미국이랑 아주 가까워요. 세금을 피하고 싶어하는 미국 기업이나 부자들한테는 딱 좋은 이웃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파나마 운하까지 있어서 일찌감치 국제 물류와 금융의 통로 역할을 해왔어요. 1919년에는 미국의 스탠더드 오일이 세금 규제를 피하려고 외국 선박을 파나마에 등록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파나마가 역외 비즈니스에 손을 대는 첫걸음이었어요. 이렇게 선박 등록으로 시작된 노하우가 훗날 회사와 자산을 숨기는 사업으로까지 자연스럽게 확장된 거예요. 1927년 파나마는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법 하나를 새로 만들어요. 누구든 이름을 밝히지 않고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었어요. 이 법 하나로 파나마는 전 세계에서 익명으로 회사를 세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가 돼요. 이후 수십 년 동안 이 법은 큰 틀에서 거의 그대로 유지됐어요. 파나마에서 회사를 세울 때는 실제 주인 대신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을 이사로 앉힐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노미니, 그러니까 명목상 대표라고 불러요. 서류상 대표는 노미니지만 진짜 돈의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겹으로 회사를 겹쳐놓으면 실제 소유주를 추적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져요. 한 회사가 다른 나라의 또 다른 회사 소유로 등록되고 그 회사가 또 다른 회사 소유로 이어지는 식으로 층층이 껍질을 씌우는 거예요. 파나마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건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저렴해요. 서류만 갖추면 하루 이틀 만에 새 회사가 뚝딱 만들어져요. 비용도 다른 선진국에서 회사 세우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편이고요. 이러다 보니 파나마에는 이런 회사 설립을 대행해주는 로펌과 대리인들이 넘쳐나게 됐어요. 이런 대행업체들이 하나의 큰 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파나마 경제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어요. 2016년 파나마 최대 로펌인 모색 폰세카의 내부 문서가 대량으로 유출돼요. 익명의 제보자가 암호화된 통신으로 독일 신문사 기자와 접촉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됐어요. 독일 신문사와 국제탐사보도 언론인 협회가 이 문서를 몇 달에 걸쳐 함께 분석했어요. 문서에는 21만 4천여 개에 달하는 역외 회사 정보가 담겨 있었어요. 아이슬란드 총리, 여러 나라의 왕족과 정부 고위 관료, 스포츠 스타, 유명 배우들까지 이름이 줄줄이 등장했어요. 한국인 이름도 여럿 포함돼 있었던 걸로 알려졌어요. 기업인부터 유명 연예인까지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이 조세 회피처에 회사를 설립한 정황이 함께 드러났어요. 이 문서가 공개되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수십 개 나라의 정치인과 유명인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오른 건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어요. 아이슬란드 총리는 시민들의 거센 항의 끝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여러 나라에서 탈세 의혹에 대한 수사가 잇따라 시작됐고요. 국제사회는 파나마를 비롯한 조세 회피처들의 투명성을 강화하라는 압박을 본격적으로 넣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언론이 동시에 이 문서를 분석해서 보도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탐사보도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협업 사례로 남았어요. 이 사건 이후 파나마 정부는 국제 기준에 맞춰 여러 제도를 손보겠다고 약속했어요. 정보 공유 협정에 서명하고 회사 실소유주를 등록하는 제도도 일부 도입했어요. 몇몇 국제기구는 파나마를 조세 회피처 명단에서 제외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남아 있어요. 근데 여전히 비슷한 역할을 하는 나라들이 전 세계 곳곳에 남아 있어요. 한 나라의 구멍을 막으면 돈은 또 다른 구멍을 찾아 움직이는 셈이에요. 가까운 지리적 위치, 파나마 운하라는 특수한 배경, 그리고 1927년에 만들어진 법 하나. 이 조건들이 겹치면서 파나마는 전 세계에 숨은 돈이 모이는 나라가 됐어요. 2016년의 폭로는
이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민낯을 세상에 드러낸 사건이었고요. 정작 이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용해온 건 소수의 부유층이었지만 그 여파는 전 세계 정치와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갔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합법과 불법 사이에 걸쳐있는 조세 회피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세상의 이유를 하나 알아봤어요. 이유 도감이었습니다.